청문회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무엇보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보좌진 채용 내역 보면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바꿨다. 보좌관 수가 8명이나 치면 1년을 채 못 채운 보좌관이 대다수라는 것이고, 또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강 후보자가 보좌관의 집 변기를 수리하게 했다. 또 집안의 쓰레기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게 했다는 등의 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좌진에게 음식 쓰레기 버리라 지시하고 비대 고장 수리까지 맡긴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보좌진을 자택 집사처럼 부린 갑질,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내로남불과 감사기의 끝은 국민 심판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거듭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 잡기용 정쟁의장이 아닙니다. 국힘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계속 묻지마 발목 잡기만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집안일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또 문자를 확인한 결과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갑질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권익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당은 지금 발목 잡기라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사실이라면 예. 부적절하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저 두 가지 변기 수리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 정도 사실이라면 사과하고 사죄해야 될 일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게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가 46번의 보좌진 교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이 보좌진들에 대해 부당한 지시나 처우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겠죠. 그런데 네. 일단 강선우 후보자 본인은 이 지금 나온 문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해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니 좀 보면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이에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다수의 보좌진에게 비슷한 일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일입니다. 아마 강선우 후보가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전달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소위 갑질 정도의 어떤 문제는 아닌 정도가 된다고 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추가적인 문제가 또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강선우 후보자가 밝히고 있는 입장을 일단 신뢰하고 네.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확인된다면 이제 그때 고민해 보겠죠. 어떤 인사청문회가 월요일에 있으니까요. 네네. 그 이전까지 언론에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고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보겠다는 입장이니까 아마 청문회 전후해서 네. 이 관련된 내용의 사실 확인 여부나 추가적인 어떤 문제가 확인된다거나 이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함께 좀 여쭤볼게요. 이진숙 후보자 얘기를 좀 하면서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그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는 오탈자까지 지금 같아서 이 문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 가져다 쓰면 됩니까? 인용도 안 하고? 제가 봤습니다. 네. 저도 그 논문을 봤는데요.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90%, 95% 이상 되는 것이고, 그래도 그 약간 명구스러운지 도표의 위치를 이렇게 아래 위로 넘겼던 그런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다른 부도 아니고, 이게 여가부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분이 교육부총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은 밑에 있는
연구 윤리가 0이 서겠습니까? 가장 본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김병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후보자들이 그와 비슷한 것으로 해서 낙마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더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7년입니까 8년입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윤리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부분이 아주 강화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서 그 전에 있던 부분은 불문에 붙이고 그 이후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2017년, 18년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도 한두 명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명이 넘는 그런 10개가 넘는 지금 논문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논문 이걸 가지고 그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숙명여대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카피율이 20%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한다고 해도 적절히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국민들한테 눈높이가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그 강선우 의원 후보도 갑질 논란인데 이 또한 갑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왔으니까 네가 했던 논문 내가 그대로 갖다 뺏겨 쓸게라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권력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송구하다고 해야지 내가 그것이 당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강선우 후보님 사실 본인이 썼던 여러 가지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본인을 입법 노동자라고 썼더라고요. 책에서. 그러면은 노동자가 노동자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을을 지지하는 위원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시죠? 이런 갑질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 보좌진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만족함을 아시고 스스로 어떤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이면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지금 여가부 어떻게 보면 장관을 후보를 사퇴를 넘어서 아마 의원직 사퇴를 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 일정이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